고창 무장읍성이 올해로 축성 607년을 맞았습니다. 주민들이 긴 역사와 문화를 담아 네 번째 무장읍성축제를 열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7월까지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진행합니다. 레지오넬라균은 상급 법정 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의 원인균으로 주로 여름철에 번식합니다. 학교 급식 식재료를 중고거래에 판매한 학교 관계자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하고 식재료 판매 횟수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저소득층 소아암 환자에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정읍시 보건소는 의료비와 가발 구입비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제작연대가 정확하게 알려진 유일한 읍성이 고창에 있습니다. 바로 조선 태종 17년에 만들어져 올해로 축성 607년을 맞은 무장읍성입니다. 긴 역사와 문화를 담은 제4회 무장읍성축제 현장을 이나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2km, 축구장 18개가 넘는 크기의 무장읍성. 조선시대 태종 때 백성 2만여 명이 넉 달 동안 돌과 흙을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07년이 지난 지금 무장읍성의 보존을 기원하는 나비 600여 마리의 비상과 함께 축성 607주년 기념식과 무장읍성 축제가 14일 열렸습니다. 호랑나비 같이 올라가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 왔는데요. 저희 고향이 이런 행사 문화가 있다는 게 너무 역사적이고 감동받았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무장읍성 축제에선 전쟁에 출정하기 전 활과 화살 묶음을 군사들에게 전하는 배시식 행사가 재현됐습니다. 무장읍성이 지역의 자랑이라는 주민들은 사자놀이 등 각종 공연과 체험 행사를 주도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뜻깊은 행사에 또 참여를 또 하니까 조금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더 큰 행사로 조금 더 발전하고 또 이제 무장면이 조금만 더 이제 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볼거리와 체험 행사들이 늘어나면서 올해 1분기 무장읍성 관광객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늘었습니다. 합 차원에서 일단 실시를 해봤고 또 특히나 재현을 해야 또 후손들에게 또 물려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무장읍성은 동학농민군이 최초로 무혈 입성한 성으로 관리의 숙소였던 객사와 관아 건물, 동원 등 문화재가 남아있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파란 하늘과 아름다운 성벽이 어우러진 무장읍성을 거닐며 선조들의 시간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부안군 장애인연합 회장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안군 장애인연합 회장을 최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군 장애인연합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4년 동안 장애인의 날 도시락 비용 등 보조금 4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저소득층 소아암 환자에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정읍시 보건소는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와 가발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인 암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아암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준이 충족되면 백혈병 환자의 경우 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시는 암 환자에게 1회에 한해 최대 50만 원의 가발 구입비도 지원합니다. 학교 급식 식재료를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판매한 도내 학교 관계자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교직원은 지난 10일 납품받은 가래떡 9kg 가운데 3kg을 당근마켓에 올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 학교 급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식재료 판매 횟수와 금액,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7월까지 도내 다중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진행합니다. 전북도는 냉방기를 가동하는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대형 건물과 백화점,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 시설의 냉각 탑수와 수돗물 저수조, 냉방기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레지오넬라균은 상급 법정 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의 원인균으로 주로 여름철에 번식합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내 레지오넬라증 환자는 지난 2019년 13명, 2020년 11명, 2021년 10명, 2022년 3명, 2023년 11명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환자 11명 중 2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도 하기 어려운 반도체 웨이퍼 제작에 성공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가 전국 고교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하는데요.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업이 한창인 밀양의 한 학교입니다. 학생들은 교복이 아닌 방진복을 입고 교실이 아닌 실습실에서 책으로만 보던 반도체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이제 저희의 반도체에 대한 지식을 길러주시고 학생들이 혼자 사용하기에는 위험한 물건도 많고 하셨는데 선생님들의 이제 감독 아래에서 이제 지시를 따랐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꼬박 8주 동안 이어지는 작업. 반도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포토와 식각, 증착, 산화 등 4가지 공정을 반복하다 보면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80 마이크로미터급 반도체가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포토 과정에서 이제 패턴이 불량이 나게 되면은 리워크라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근데 리워크라는 건 어쨌든 처음부터 다시 공정을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했던 과정을 좀 반복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학교에는 지난 2022년 전국 고등학교 중 처음으로 클린룸 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학원이나 기업에만 있을 만한 설비 시설. 너무나도 생소하고 복잡한 장비는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들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알려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선생님들은 전국의 클린룸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직접 배워 학생들에게 다시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23일에는 전국 고등학교에선 최초로 80 마이크로미터급 반도체 웨이퍼 패터닝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는 반도체 제조뿐만 아니라 설계 과정까지 거쳐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기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취업의 질을 높이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입니다. 전국 최초라는 말보다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선생님들. 지치지 않는 선생님들의 열정과 끊임없는 학생들의 노력은 또 다른 도전을 향한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사업이 전문 인력 육성 성과와 함께 올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15년부터 농생명 산업의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 진행 후 현재 58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200여 명의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도는 올해 소프트웨어 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에 동방이노베이션과 APN 등 2개사를 선정하고 기업당 연간 1억 6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공원 등 시내 34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지정한 아동보호구역은 어린이집 8곳과 초등학교 11곳, 도시공원 14곳 등입니다. 시는 경찰과 함께 이들 구역에 CCTV 등을 설치해 실시간 관제를 하고 아동 안전지킴이와 자율방범대 순찰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올해 1분기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경제 지표들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고 합니다. 생산, 소비, 수출, 수입, 건설 수준은 1년 전보다 감소한 반면 소비자 물가는 상승해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인구가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2,700여 명 순유출되며 청년층의 전북 이탈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인구는 전입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많아 2,715명이 순유출됐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53.9% 증가한 규모라고 합니다. 전북자치도의 인구 유출은 10대, 20대, 전주시 중심이라는 특징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10대, 30대 등에서 인구 유출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인구 유입은 50대, 60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 1분기 전북자치도 광공업 생산지수는 100.7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3.8% 감소했고 1차 금속, 기타 기계, 장비, 음료 등의 생산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임실군이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자부당 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짝수연도에 태어난 51살 이상 70살 이하의 여성 농업인으로 농업인에게 발생하기 쉬운 근골격계 질환 등을 검진합니다. 농작업 질병의 조기 진단과 함께 사후 관리 및 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도 함께 진행되니 여성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창극인 방자 춘향을 말하다가 오는 18일 첫 공연을 선보입니다. 공연은 상반기엔 오는 7월 13일까지, 하반기엔 8월 31일부터 한 달가량 동안 토요일마다 강활루원에서 열립니다. 네, 방자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아주 재미있는 춘향전입니다. 해악과 풍자 그리고 판소리 춘향가의 진면목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51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보 경연에서 서울 출신 이소영 씨가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2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대회에서 춘향가의 이도령과 춘향이 이별하는 대목을 열창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씨는 이번 수상으로 상금 5천만 원을 받으며 명창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는 전통예술고와 중앙대 음악극과를 졸업했으며 국가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 씻김굿 전수자이기도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14일부터 사흘간 특별 경계 근무를 합니다. 이번 특별 경계 근무는 도내 모든 소방공무원과 의용 소방대원 11,000여 명과 소방차량 등 장비 500여 대가 비상 동원 체계를 유지합니다. 특히 봉축 행사가 열리는 금산사 등 주요 사찰과 행사장 23곳에는 소방 차량과 소방 공무원이 배치됩니다. 남원시가 농림축산식품부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사업에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는 올해부터 3년 동안 지방비 등 200억 원을 투입해 3회 일반 산업단지에 만평 규모의 곤충 대량 생산 시설을 조성합니다. 전북자치도는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으로 곤충 생산, 가공, 유통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e스포츠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국내외 대학과 협력합니다. 임실군은 신평면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예원예술대학교, 중국 하얼빈 정보공정대학교와 e스포츠 국제대회 개최, 학교 간 유학생 교류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원예술대학교는 임실 캠퍼스 일부를 e스포츠 전용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가운데 임실군은 지역 축제 개최 시기에 맞춰 e스포츠 국제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